네, 한미 관세 협상 팩트시트 설명 자료가 발표됐습니다. 후속 논의가 국회에서도 앞으로 이어질 전망이고요. 더불어민주당이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오늘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끝에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오전에 비공개 퇴임식을 가졌습니다. 정치 한수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치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예. 자, 오늘 오전에 한미 관세 협상 팩트시트 합의문이라고 이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와 이제 미국에서 동시에 발표가 되고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한미 동맹의 르네상스 문이 활짝 열렸다. 이렇게 이제 그 발언도 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뭐 관세와 관련한 그 3,500억 달러 우리가 이제 투자하는 문제, 그리고 그에 따른 우리 이제 관세가 내려가는 내용, 그다음에 핵 추진 잠수함 건조하는 문제,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29일에 한미 정상회의 회담을 하고 나서도 그동안 이제 깜깜이어서 좀 궁금했는데 오늘 뭐 합의문이 이렇게 나왔고, 오늘 오전에 상임위에서 특히 외통위 상임위 예산 심사를 위해서 열렸는데 거기서도 관련된 질문들이 많이 나왔고, 그래서 뭐 첫 발은 잘 뗐는데 앞으로 이제 추가 협상에서 잘 해라 뭐 이제 이런 주문도 이제 나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팩트시트 나온 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 금방 나온 거라 그나마 그냥 다행인 것 같아요. 예.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는 예. 뭐 더 이상 얘기할 건 없고. 예. 두 차례 정상회담 그때도 이제 합의문이 나오지 않아서 좀 궁금했었는데 어쨌든 뭐 그 자체는 이제 첫 발은 잘 뗀 것 같기도 그러니까 하고요. 이제 뭐 지난 7월 30일 또 이제 경주 에이펙 그 한미 정상회담 그 큰 틀의 합의 내용은 변함없이 이제 잘 유지가 된 거고. 네. 그 이제 팩트시트는 실질적인 내용의 이제 합의문이 이제 오늘 나온 거죠. 네. 오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정부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제 구체적인 큰 틀의 설명은 있은 것이고, 네. 미국 같은 경우는 백악관 홈페이지에 이 내용을 팩트시트를 게재를 함으로써 거의 동시에 이제 미국이 좀 빨랐죠. 그렇지만은 이제 그렇게 이제 된 거고, 뭐 전체적인 내용은 뭐 관세 협상을 통해 가지고 이제 25%에서 이제 15%로 이제 하면서 우리가 이제 3,500불 그 틀은 지키면서 2,000억 불 뭐 10년 분할 정찰로 하는 거고, 1,000억 불 마스가 조선했던 투자 그 틀은 변함없어요. 변함없고 그동안 이제 특히 이제 한미 관세 협상의 이 결과로서 이제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이제 건조하고 또 상선뿐 아니라 미 해군, 그러니까 그런 해군 군함까지도 이제 건조할 수 있는 그런 협력을 하게 됐다. 그런 측면에서 또 중요한 게 우라늄 이 농축 이 부분에 대해서 핵연료 재처리까지도 상당히 미국으로부터 실질적인 표현은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지지를 받았다. 위성락 안보실장도 상당히 구체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러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군사 안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는 앞으로도 뭐 추가 협상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추가 협상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외교력을 좀 더 이제 모아야 되고 특히 이제 국회로 이제 공이 또 넘어오지 않겠습니까? 이제 특별법이 됐든 비준이 됐든 추가적으로 국회에서 계속 관련된 논의가 이어질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한번 추가적인 논의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노만석 총장 대행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서 오전에 이제 퇴임식을 갖고 물러났습니다. 퇴임식을 비공개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항소 포기 사태를 어떻게 보셨고, 오늘 이제 물러나는 퇴임사에서 더 설득력 있게 결정하고 소통하지 못한 점 무겁게 받아들인다. 검사 징계 논의를 멈춰달라. 이렇게 또 주문하기도 했는데, 이번 그 항소 포기 논란 어떻게 보셨고, 오늘 퇴임사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 지금 그 항소 포기가 지금 누구 말이 맞는지. 글쎄요. 예. 뭐, 정성호 장관의 그 신중하게 검토하라, 판단하라고 한 거를 그렇게 압박으로 느꼈는지. 근데 정성호 장관에 대해서 아마 그건 뭐 민주당 의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김성태 대표도 여야에서 그 신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뭐 말을 이렇게 뒤집고 하던 그 친구가 아니거든요. 뭐 제 느낌에는
이 대행이 노만석 대행이 좀 이 처신을 너무 가볍게 한 게 아니냐. 그냥 자체적으로 중앙지검장도 네. 그러고 했으면은 그냥 그대로 해버리든 항소를 항소하자는- 하고 수사팀을 항소하자는 의견이 글쎄 그럼 그대로 항소하면 될 거를 뭘 그렇게 자기는 뭐 관계를 고려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오해를 날 만한 얘기는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한 사실 뭐 해명은 별로 없이 저렇게 떠난 게 아닌가. 어쨌든 이 만약에 예. 정성호 장관이나 이쪽에서 저렇게 포기를 하는데 관여했다 그러면 저는 그건 현명한 판단은 아니었다고 봐요. 그 기계적인 그 상소를 좀 줄이고 자제할 필요는 있더라도 하필 이 사건에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오얏나무 뭐해서 갓근도 뭐 하지 말라고 했듯이 이번에 그런 압력을 넣었다 그러면 그거는 전 참 어리석었다고 보는데 네. 지금 뭐 말들이 서로 다르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선태 대표님 어떻게 이 사안의 실체 그러니까 이게 참 항소 포기 결과를 가지고 이제 명시히 검찰의 수장으로서 네. 정말 책임 있는 수장의 모습으로 이렇게 자기가 용단을 내리고 네. 그렇지만은 검찰 조직을 위해서 자기가 뭐 현 대통령 그렇게 용산과 그리고 법무부하고의 그런 문제를 고려해 가지고 자기가 뭐 용퇴를 결심해서 떠나면은 상당히 검사 후배들한테도 큰 그 칭송을 받았을 건데 제가 볼 때는 올 시종 이게 이 사람이 눈치 살피면서 때로는 책임 떠넘기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초라한 모습의 그런 퇴장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대임사 자체가 크게 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그런 그 논평이 안 나와요 지금 현재 네. 언론 전체를 보더라도 저는 그 이전에 이제 지난 12일 날에도 뭐 전 정권이 기소했던 게 전부 현 정권의 문제가 됐다. 그리고 이제 저쪽에서는 지우려고 하는데 우리는 지울 수 없어서 자신이 무척이나 부득겠다. 이게 참 검찰 수장으로서 이야기할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게 자신이 이제 결론은 검찰총장 대행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러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정상적인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가지고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았으면은 이렇든 저렇든 그런 자기 소신과 책임으로서 뭐 대장동 이 사건의 항소권은 자기 결심의 영역으로 그렇게 판단해야 될 부분을 이거 어떻게 들으면은 이게 뭐 용산 대통령실하고 또 법무부하고도 지금 현재 검찰의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 그쪽에서 이제 분명히 압력이 있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건데 공식적인 주의는 안 했다는 입장이죠. 그렇지만 이제 지금 와서 보십시오. 법무차관도 세 가지 선택지를 가지고 노만석 검찰 대행은 전부 다 그게 항소 포기를 해라는 내용이 있다. 이랬지만은 지금 현재 법무차관 이진수 차관 입장에서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이야기한 건 없다. 다만 법무부 장관이 신중하게 판단한 그 내용은 전달했다. 이런 정도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노만석 대행의 그런 설명을 여러 가지 종합하면은 정권의 의중을 이제 쉽게 말하면 거스를 수 없어서 항소해야 한다는 그런 자신이 소신을 지키지 못했다. 이런 고백이거든. 그럼 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검찰 78년 역사상 가장 비록 대행이었지만은 검찰총장직을 대행하는 그런 중차대한 그런 지위에서 가장 형편없이 물러나는 그런 총장 대행으로 아마 기록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검찰 조직이 실질적으로 자기가 그런 뭐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진짜 뭐 검찰 해체 쇼에서 뭐 1년 정도 시간은 벌어놨지만은 보안 수사권이라도 지금 현 경찰의 수사한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들여다볼 수 있는 뭐 그런 기회를 지금 정부로부터 확보한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 이거예요. 예. 참 제가 볼 때는 바보스러운 짓 하고 그 떠나는 길이에요. 예.
이후에도 좀 후폭풍은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직후에 이제 검찰 내부에서 일종의 이제 반발이 계속 있었고, 그걸 이제 항명으로 규정한 민주당이 오늘 검사 징계와 관련한 검사징계법 폐지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청법 개정안하고,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제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탄핵이라든지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이제 파면되지 않았었는데, 이거를 이제 그냥 일반 공무원들하고 비슷하게 이제 관련해서 법을 개정을 하겠다는 건데, 민주당 이제 당론 추인 여부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이런 그 민주당의 조치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저 원래 검사 그 징계법이 19대 국회에서 아마 만들어졌을 건데, 예. 그때도 원래 저 파면을 넣으려고 했어요. 예. 근데 아주 검찰 쪽에서 이 해임까지만 하고 이거는 좀 빼자고 그래. 그 파면은 빼자고 빼달라고 뭐 사정을 해서 예. 저기 된 건데, 예. 저는 그래요. 사실 우리가 한참 젊을 때는 이 중앙정보부가 남자를 여자로 만드는 거 빼고는 다 할 수 있다고 무소불위의 그렇죠. 예. 권력을 행사했는데, 그 중앙정보부의 권력이 지금은 검찰로 간 것 같아요. 이제 검사들은 하여튼 그쪽은 뭐 어디 우리가 봐도 분명히 돈을 먹었어도 다 무죄 나오고 그런 세상을 거의 치외법권에 살고 있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사건을 조작하고 명백한 범죄를 저질러도 다 면책이 되고, 그러고 그 탄핵이라고 하는 건 아직 이 실체가 나오기 전에 탄핵을 먼저 하니까 헌재에서 거의 다 막혀버리고, 저는 그래서 저거 다시 일반 공무원들처럼 잘못한 건 있으면 파면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파면도 시키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네. 근데 지금 민주당이 지금 저걸 들고 나온 거는 조금 아닌 거 아니냐. 마치 지금 항소 포기에 대해서 반발한 사람들을 징계하기 위한 것처럼, 네. 저건 저렇게 가긴 가야 되는데 지금은 좀 때가 아닌 게 아니냐. 그리고 저런 걸 하려고 그러면 조금 더 공론화 작업을 거치고 또 여야가 숙의를 해가지고 추진하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입니다. 예. 예. 저 같은 타이밍이 경우도 좀 그렇습니다. 그렇다. 지금 예. 윤태 총장님의 그런 식견과 견해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이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은 참 대한민국 국민들도 지탄의 대상으로 이렇게 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검찰 개혁은 피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번에 특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은 그 김만배 일당이 1심에서도 쉽게 말하면 개발 이익의 그런 몰수 추징 부분이 아주 일부분만 인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검찰의 공소 내용하고는 다툴 내용이 엄청 많거든. 그날 갖다가 검찰의 핵심 기능이 뭡니까? 기소 권한하고 공소 유지 권한 아닙니까? 공소권인데 그걸 스스로 포기했으니까 이게 검찰 해체 쇼가 지난 9월 25일 정부 조직법 개정안으로 이렇게 앞으로 한 1년 시간을 가지고 있지만은 여기는 형사사법 체계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아주 세밀한 또 논의가 있고 뒷받침이 돼야 돼요. 근데 일찌감치 이렇게 형편없이 자빠져 버렸거든. 예. 그런 측면에서 14일 날 이제 발의할 그런 검찰청법 개정안을 보면은 사실상 지금 검사들이 무소불위 권력 행사하고 자기들은 일체 책임지는 게 없었어. 유일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게 국회에서 탄핵할 수 있는 길인데 그 탄핵도 몇 차례 시도를 했지만 현재 가면 전부 다 그게 또 기각이 돼버려요. 그런데 이번 이제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서 일반 공무원 5급 그러니까 사무관 이상의 고위공직자의 어떤 그런 징계 규정을 갖다 앞으로 준해 가지고 앞으로 징계를 한다. 그리고 이제 검찰총장 같은 경우도 검사에 대한 징계 건안은 법무부 장관이 청구한다든지 가령 이렇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제 검사만이 누리던 쉽게 말하면 독립적인 특혜 이거는 이제 완전히 없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총장님 말씀처럼 그게 왜 지금이냐 말이에요. 대장동 항소권 포기하고 나니까
반발 있고 하니까 그걸 누르려고 하는 그런 인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검찰청법 개정안도 지금 이 시기에는 맞지 않다고 저는 봐요. 타이밍이 부적절하고 조금 더 좀 공론화 과정을 좀 거치는 것이 국민들의 또 여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살피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이고요. 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에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렇게 발언한 것을 두고 당내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 대표는 이제 즉흥적인 게 아니라 계획한 발언이다. 비판을 삼가해달라. 또 힘을 합치자는 취지다. 뭐 이렇게 또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행도 최근에 있었고 위원제 확장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이런 한 번씩 나오는 그 강경 발언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건 우선 저쪽에서 예, 예. 먼저. 지금 뭐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뭐 그날이 엊그저께죠. 엊그저께지만은 이제 규탄대회입니다. 항소 포기에 따른 대장 개발 그 항소 포기에 따른 규탄대회인데 정치인들이 그날도 한 10,000명 넘게 당원들하고 또 지지층들이 모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뭐 정치인들은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무대에 등단을 하면은 평상시에 상식적인 그런 이야기로 가지고는 연설이 안 돼요. 그냥 아주 개강된 그런 분위기인데. 대중연설 속에서 한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제 한교안 당시 이제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지금은 당을 달리하고 있지만은 과거에 우리 당 대표였으니까 제 양반이 이제 특검에 의해서 이제 체포영장 청구가 되어서 강제로 구인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그런 뭐 이야기를 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한교안 같은 경우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가지고 지금 글쎄요. 저렇게 당을 네. 달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이제 어총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또 많은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건 이제 장동혁 대표도 명확하게 했어요. 우리 당도 부정선거 음모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보수 진영의 결집으로서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와 또 거대 집권 의석을 가진 그런 민주당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뭐 이런 야권을 결집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좀 개강된 분위기로 내뱉은 내용 이상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발언을 좀 처리하거나 뭐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뭐 동료 의원들이나 우리 네. 당에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는 뭐 그런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 가서라도 네. 뭐 그런 부분을 좀 잘 전달을 해달라. 예. 그런 사유 소명 자체를 갖다 좀 잘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부탁하는 거 보면은 그거는 뭐 자기 뭐 진심으로 한 이야기는 아니다 이 이야기였죠. 예. 윤희대 총장님은 어떻게 참, 그 보셨습니까? 장동혁 대표의 일련의 대표가 돼서의 이렇게 행동 것이나 이걸 보면은 참 저 당도 앞날이 정말 암담하다 뭐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뭐 더 얘기해.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것 때문에 좀 그렇습니까? 아니 뭐 절연을 전혀 못하고 저 지금 그 윤석열 국민 아니 전 내란 세력하고, 세력하고도 예. 못하고 부정선거 음모론하고도 못하고 예. 저래 가지고 그 앞으로 어떻게 당을 끌어갈런지 아이 참 걱정스러워요. 예. 끊을 건 끊고 그래 예. 당연하죠. 확장은 확장대로 하고. 근데 그 하는 거 보면은 도대체 하도 왔다 갔다 하니까 예. 뭐 그러면서 또 왜 망울동은 또 왜 가요? 예. 그리고 뭐 매달 뭐 광주를 찾는다고 그랬던가? 나 도대체 좀 정신이 없는 사람 같아 보여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